네, 주몽신화입니다. 네, 주몽신화는 이 작품은 주몽의 신기한 탄생과 고구려 건국의 과정을 다룬 건국신화죠. 영웅의 일대기를 보여주고요. 또 전형적인 서사 구조, 또 고대인의 풍부한 상상력과 신화의 상징성을 냈고, 그래서 이 작품의 건국신화, 서사적, 영웅적 특징들은 알아둘 필요 있어요. 주몽의 고려 건국에 대해서 고구려 건국의 있었죠. 주몽 탄생과 고려 건국의 내력. 난생 아래서 태어나죠. 난생설화에서 인생난 설화에 해당한 여러 신화적 요소, 화소가 있죠. 뭐 천소한다, 강림한다, 난생한다, 기야, 태양 숭배 등. 천체 해모수 주몽의 3대 제일 처음에 천재는 말고 그 다음에 해모수 나오죠. 그 다음에 주몽 3대기 구조를 보여줍니다. 내용 잠깐 보면 주몽은 첫째 아들인 해모수와 유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그죠? 유아는 물을 맡아 다스리는 신은 하백의 딸로 주몽을 낳게 되죠. 주몽은 하늘을 다스리는 첫째 아들이 해모수의 아들이죠. 그죠? 그 다음 유아는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딸이에요. 해모수가 첫째 아들 해모수와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이죠. 주몽은 천신과 수신의 자손으로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 이러한 인물 설정은 주몽이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고구려는 절본부여이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이다. 절본주는 요동방면에 있다. 국사 고려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동면 성제 여성은 고시이며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 왕 헤브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군가를 부린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아인데 여러 아우들과 논이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째 아들 해무수다우죠. 나를 웅신사로 이 압록강에 가 있는 집 속으로 깨어 나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기양을 보낸 것입니다. 그만은 이를 이상히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었더니 햇빛이 이게 전체 구성은 고귀한 혈통 주몽은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의 유아의 아들이죠. 비정상적인 출생 유아가 햇빛을 낳다 알을 낳고 이것은 신화적인 내용인 거죠. 주몽이 태어나 버려지나니 금화의 유아가 낳은 알을 기이 여겨 내다 버림. 내용이 뚝 가요. 그죠? 이런 전체 구성이 있다는 거. 비범한 능력은 주몽은 기골이 준사고 화를 매우 잘 쏘는 거. 성장 후 시련 주몽은 그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죠. 시련 국보 주몽이 물고기와 자라의 모습을 받아 위기를 넘기죠. 위협성치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성을 고로 삼습니다. 방석을 비쳤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달아와 또 비쳤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라는 나는데 크기가 닷대들이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햇빛이 나온 거죠. 신화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태양분배 사상과 전진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알이라는 의미는 현실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존재이다. 기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먹지 않는 것. 시련이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그 알을 피해서 자랐다. 또 들에 내려진 새와 짐승이 오히려 조력자들이 나오죠. 이걸 조력자라 해요. 항상 영웅 신화에서는 조력자들이 나오죠.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다. 이에 왕이 알을 깨고 버렸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주문 신기한 탄생과 시련이죠. 나이 겨우 7살에 기고리 준선이 범인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이면 100만 번을 100번만 100번을 쏘면 100번 다 적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말하고요. 그날의 풍세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는데 이런 이유에서 그는 주몽이라 이름하였다. 구마에게는 아들이 7이 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했어요. 이에 장자는 대수가 왕께 아뢰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시기하는 거죠. 주몽이 겪을 고난과 시련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이게 비상한 능력도 나오죠.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기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왕은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줄이려 했다. 두 번째 시련이죠. 주몽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 너를 죽이게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지 살지 못하겠나.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여기서도 또 조력자가 또 나오죠. 삼아 함께 도망가였는데 옴수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나는 천체의 손자이며 이게 물을 만나 못 가는데 앞길이 막혔는데 하백을 왔습니다. 오늘 도망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그 닥치되었으니 나를 어찌하리요. 이에 물고기 또 조력자 또 나오죠. 물고기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흩어졌다. 이로써 뒤쫓아오던 기마병은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절번에 이르러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 다만 비루스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국호를 고구려가 등장하죠. 이론에 걸어서 성을 삼았다. 본성은 해였으나 천체 손자의 햇빛을 받고 나았다 하여 스스로 걸어서 성을 삼았다. 이때 나이가 12세였는데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에 즉위하여 왕이라 일컫다. 주몽이 고구려 시조가 되죠. 고구려가 제일 융성하던 때는 21만 805호나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물과는 관계, 대립관계는 알을 버리게 한 금화왕, 또 주몽을 죽이고 한 대소와 나머지 왕자들 대립관계였고 조력관계가 있죠. 알을 보한 여러 짐승들을 오이 등 세 사람의 번, 주몽이 다리를 만들어준 물고기의 자라. 주몽이 좋은 일을 하고 이를 여의게 만들어 자신이 가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좋은 말을 알아보는 거. 그 다음 주몽의 생각이 무척 기발하기도 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내 모습 그런 부분들이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몽은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버려진 아이, 비범한 능력, 성장 후 시련 극복, 위협성 지적. 천째 아들 헤모스와 하백의 딸이 유아의 아들인 거. 유아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고 그 아래에서 주몽이 된 비정상적인 출생이죠. 금화왕이 유아가 낳은 딸을 기이히 여겨 내다 버리고 시련했고 주몽은 기골이 준수하고 화를 매우 잤습니다. 주몽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죠. 항상 영웅 신화에서는 시련이 있어요. 그죠? 주몽이 물고기의 조력자 중요한 겁니다. 조력자가 있다는 거. 주몽은 고구려를 근거교 고로 삼합니다. 궁극신화란 나라의 기원, 시조, 궁극신화 개념을 말한 거죠. 신성하는 것을 특정 인물이나 그 행위가 신의적인 이상에서 떠받들어진다. 따라서 궁극신화 특정 인물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둔 이야기고 또 그 인물의 궁극 행위를 신성화하고 그를 신격화한다는 거. 주몽 신화가 찢었던 고기로 백성들에게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신성한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 일체감을 조성합니다. 다음 작품을 읽고 주민신화가 배우자. 지금 이게 단군신화예요. 이건 건국신화, 단군신화가 주몽조 마찬가지로 단군신화가 나오죠. 고조선은 건국신화,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내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인은 황일에게 인간 세상에 대해서 내려가서 사람들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태백산 신담수의 3,000명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얼굴에서 살았는데 굴에서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함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금기, 통과, 의례, 고난과 시련 이런 용어들은 이제 선지 풀 때 필요하니까 알아둘 필요합니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곰은 기이한 지 10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으므로 항상 단수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런 임시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일컫다. 왕건은 영금의 왕위에 오르신 지 50년이 경인령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고조선, 조선이 생기는 거죠. 또다시 도읍을 백악산으로 옮겨 아사달에 옮겼다. 그것을 궁우산의 궁은 금이달에 한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의 김인 우왕의 기자의 조선의 봉안이 단군은 이에 장단경을 얼마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0살 이게 신성한 존재가 된 단군왕검이죠. 얘도 건국신화에서 서자적 상징적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이죠. 또 홍익간의 인연 환인 환웅 단군에 이르는 3대기 구성이 있고요. 3대기 구성이 있다. 천선하강 천부지모의 화소를 지닌다. 단군과 주몽은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신화소 주인공 특성, 공국신화를 통해 고귀한 혈통이란 것, 신비한 능력, 또 강군 천재선으로 태어났으며 고조적 공간님부터 주몽과 천재의 아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위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으며 공군의 위협을 달성. 주인공 특성이 나타난 한국 문학 작품을 더 찾아보자. 유충렬 정도 있어요. 천상생의 신선이던 유충렬이 죄를 제 지상으로 하강이 되어 고위관리 유심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유충렬은 간신 정한담에 박해로 죽을 고비에 처하지만 부친의 친구 강희재를 만나 그 사이가 되고 도승에게 도수를 배웁니다. 정한담은 반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육춘열의 천자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는다. 이게 육춘열은 그리고 높은 교수의 부귀영화를 드리는 육춘열 정도 있습니다. 주몽신화는 고려 건국신화인 주몽의 탄생과 부해를 탈출해서 고구를 건국하는 건국신화이다. 나는 건국신화에서 난생이라는 거, 기이한 탄생 화소, 또 첩으로 천성강림, 기야 태양숭배 이런 내용들은 선지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서사문학의 다양한 화소, 상상력과 신화적 상상성. 이것은 후대의 서사문학이 나타낸 영웅 일대기와 영웅적 인물의 일생을 다룬 공통적 서사구조, 영웅 일대기의 주요 서사구조, 고귀한 혈통, 비정작 출생, 비범한 능력, 고난의 부딪힘. 이 고난의 부딪힘은 양육자를 만난다. 이 조력자이죠. 조력자, 키워주는 사람도 만나고 주인공은 다시 위기를 맞지만 주인공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한다. 영웅 일대는 한국 문화에서 영웅사 기본 구조이고 신화, 영웅서사시, 영웅서사, 신소설에 나타납니다. 이 비슷한 게 누구 있다고요? 주몽신화도 위에도 홍길동전, 육춘열전 있습니다. 주몽신화, 부모를 구하기 위한 인적을 노려한 무속신화,
또 주인공이 되기를 비교하는 감성. 또 동명편도 있어요. 동명편 비슷한 거.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네, 다음은 쉽게 씌어진 시입니다. 쉽게 씌어진 시. 자유시면서 서정시, 고백적이면서 반선적, 저항적이죠.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일제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는 그런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 두 좌우 대립과 하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상징적 시어의 대립, 시적 의미를 강조, 감각적 이미지 사용되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창밖에 암울한 시대를 만든 밤이라는 의미는 성찰의 시간. 육적방은 남의 나라, 공강적 배경, 일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하늘의 명령, 이 현실을 극복이 적구지 나서지 못한 신에 대한 괴로움이죠. 그래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의 바다. 땀내와 사랑은 가족의 노고와 사랑을 말한 거고, 대학로도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암담한 이 시는 괴로움의 혈감을 느끼는 거죠. 생각하면 어른 때 보물을 하나 둘 다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기력한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현실에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 보이는 거고요. 5칠년은 일제강점기시에 시를 쓰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8시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 의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말들은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밤비, 어둠 이런 건 어둠의 이미지고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고요. 등불 아침은 밝음의 이미지로 희망과 극복 의지, 긍정적 미래를 나타낸다. 상징적 의미란 거.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이 시를 쓰는 행위를 현실적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거죠. 자기만 부끄러운 일이다. 오칠원 일제상께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유첩방은 남의 나라, 변인 반복이죠. 현실 전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을 거리는데 등불을 발표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시대처럼 올 아침 긍정적 의미의 광복을 말한 거죠. 최후이나 내면적 자, 최후의 나. 예,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시대가 오듯 아침에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의지가 있죠. 그죠? 현실적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내면적 자,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 악수, 두 좌우 화해, 이제는 나의 해야겠다 희망으로 현실 극복을 다짐하는 거죠. 예,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인상적인 표현이고 현실에 나아가 있고 이상에 나아져. 현실적 자나 암울한 시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고 내면적 자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를 지는 이상에 나아져. 최초 악수의 의미는 분열된 자아가 화해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를 말한다는 것. 이 작품은 화자의 자아 분열이 나타나 있다. 그죠? 이 작품의 화자는 무력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죠? 이 작품 밤비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다. 아니에요. 지금 암울한 분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작품은 내적 갈등 해소를 뜻하는 단어는 악수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미래 상장과 아침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감상 후 작품의 배경을 나타내는 시를 찾아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찾아주는 거. 시간적 배경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공간적 배경은 육적방은 나무나라. 그래서 창밖에 밤비. 화자는 그래서 육적방, 공간적, 시간적 공간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화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대학생인데 육적방을 진작할 때 일본에 유학 중인 걸로 있죠.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일사에는 현실 회의감이 있고요. 강정에서 부끄러움, 현실 극복 의지도 있어요. 이렇게 씌워진 것, 일제와 탄압 속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치유를 담지 못한 시를 일이 의미가 있는지 고뇌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성찰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다. 현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의지와 태도를 시해진 시와 비교해 보자. 지금 이는 광야입니다. 그죠? 광야, 이육사의 광야도 있죠. 의지적, 저항적, 상징적.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통하고 있고요. 또 정결함이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배열 방식을 사용해서 음악성이 형성하고 있다. 까마득한 날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까마득한 날, 시간, 지금, 미래, 천고, 뒤. 하늘에 처음 열리고 어디다 우는 소리 들렸으랴, 야, 뭐 서류법 대표적인 거. 그 다음 다구는 소리, 생명의 기차, 대유법. 까마득한 날의 과거를 나타낸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는 건 의인이죠. 그죠? 의인법. 사물을 인간에 비한 거. 차마 이것을 범하지 못하여서 광야와 순수성, 신성성을 이기는 거죠. 부끄러운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을 피어선지고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고, 금방문을 빌어서 길을 열었다. 지금 현재 눈 내리고 일제 강점기를 말한 거죠.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부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과 투쟁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거죠. 다시 청고 뒤에 미래를 나타냅니다. 백마탄 초인이 있어 이 광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전망과 확신, 의지가 있죠. 극복 의지가. 뿌려라, 하리라. 화자 간절히 바라는 대상은 종국합니다. 화자와 어전은 의지적, 둘 다 공통적으로 의지적, 반성적 의지적. 화자가 처한 부정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보고 있죠. 화자가 처한 부정진시와 현실 극복 의지를 송민고입니다. 가사. 송민고에서는 의미가 이미 연인, 임금, 군주가 나오죠, 그죠? 정철은 연군지사가 많아요, 그죠? 정철은. 그래서 가사이면 서정저, 충신 연주지사는 말 나오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3, 4조 사원부로 되어 있고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고 임에 대한 그리움, 연군의 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이변한 연인만에 빗대어 연군의 마음을 표현하고 보조하자 감녀를 설정하여 대화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세련되고 뛰어난 우리말을 구사한다는 거. 내용 봅시다. 대가난되어 각시 본듯떠 한데이고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듯떠 하구나. 저 가는 저 각시 본듯떠 하구나. 그 다음 태안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죠? 별이별리하고, 그죠? 이별하고. 이게 임금 계시는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래서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와 처제를 천상계에 버림받아 하게 내린 여인에 비유하는 겁니다.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먼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 거. 해다 저먼 길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고. 그래서 감녀의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감녀의 질문,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는 거죠. 백옥경. 어와 내야 이거 이내 사설 들어보. 어와 너로구나 이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 그래서 어와 내여 감녀를 얘기하는 거죠. 사설 한번 들어보요. 근데 감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얼굴 이 거덩이 님 계암 즉한가마는 내 얼굴과 이 거덩이 님의 사랑을 받은지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 굶더니 전혀 없어. 군 뜻이 다른 생각이 나도 임을 믿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래야 교태야 어자러이 한따던디, 그러죠.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개신한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가. 반기신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해야 하니.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해야 하니. 은주가 생각하는 지금 이별의 원인은 자신의 탈이라는 거죠, 그죠? 아양과 그때가 어지럽게 하였던지, 또는 뭐죠? 내 몸은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은 반기신아 나피디 내와 어찌 다르신가, 그죠? 반기신 얼굴이 옛날고 어찌 다르신고, 그죠?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구나. 죄 맥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하늘이라 원망은 사람을 탓할 것인가? 시험을 볼 때 허니 조물이 탓이로다. 서러워서 여러 가지를 풀어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구나. 감녀가 질문하고 지금 을려가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인과 이별한 사연이죠. 서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감녀가 질문하고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구나. 임금 계시는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냐고 물어보죠. 그죠? 어와 너로구나. 이내 이야기를 들어보소. 내 얼굴 고등이 임의 사랑을 받은지 가마는 어쩌니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나도 임을 믿어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아yen과 교태로 어찌렇게 하였든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다르시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보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서로 풀어 생각하니 저물뒤에 탓이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용을 계속 가보겠습니다. 감려 을리는 역할은 작가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감려 을리를 등장한 거죠. 질문을 던지는 자라. 이게 보초적 위치에 있는 화자. 작품은 전개를 돕는 기능적 역할을 하죠. 극적인 결말을 지켜낸다. 을리는 자기 생각을 대변하는 중심 화자죠.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오고 작품은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럴 생각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감녀가 다시 이거죠. 을리한테 그것이란 생각마오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임을 모시고 있어 임의 일은 내 알거니. 그래서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고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고 준왕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봄추위와 여름더위는 어찌 지내시며 님에는 임금에는 생각인 거죠. 그죠? 그 다음 추일동전은 니라셔 몇이었는가 가을과 겨울의 날씨는 누가 모셨는가. 그 다음에 주조반조서 메시어와 카티 셔시는가 아침 전에 죽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같이 올리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하나신가 기나긴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그래서 감려 1호와 을려 하소연이죠. 그죠? 감려 1호와 이게 그것이라 생각만 맺힌 일이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임에 대한 염려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인다의 소식을 아무래나 하자. 임계신고 소식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알이나 사람일까. 오늘도 그 지나갔거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사람이 어떤 소식이 올까. 그런 거 기다리는 거죠. 노심초사 기다리는 마음이죠. 내 마음 둘 데 없지 어디로 가자 하고 내 마음 둘 데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작근이 밀거니 높은 데에 올라가니 작근이 밀근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임에도 가까이 올라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죠. 결국 구라면 가티니 카니와 구라면 카니와 안개난 무산일고 구름은 물론이거나 안개는 무슨 일인가. 그죠? 구름 끼고 안개가 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산천이 어둡거니 이로를 어찌 보며 산천이 어두운데 화다로 어찌 보냐. 지척을 몰아간데 천리를 바라보자. 그래서 지척을 몰아간데 어찌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죠? 이게 화자의 소임을 성취하기 위한 공간이 산에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결국 가리는 거죠. 구람이 가리고 안개가 가리는 거죠. 가로막는 간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성 화자 설정 효과는 탄핵을 받고 낙향에 있는 작가는 자신의 지극한 연근의 심정을 여성 화자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틋한 심정을 사유하는 거죠. 사랑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면서 독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작품의 물안중 삼위인고가 비슷한 극치를 이루고 고리과서의 전과정 맺는 연주지사 임금을 생각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라리 물가에 가 백일이니 보랴 하니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일이나 보랴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덩 던져있고 바람과 물결도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죠? 바람하고 심란한 이 물결. 그래서 화자 임사를 가는 장애물 간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가로 가봅니다. 그죠? 소음을 당한 공간으로서 물가에 가는데 결국 바람이나 물결을 이거 간신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어둥덩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 말이죠. 사고는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사고는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 화자의 예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빈배. 강전에 혼다돼서 디난 해를 굽어보니 강가 하늘 아래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고 임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오천잔 밤중만 돌아보니 초가지 천자리에 반기퍼 돌아보니 반벽 청등은 누리야 밝았는고 벽 가운데 걸린 푸른 등은 누굴리에 밝았는고. 오라며 날이며 해 뜨며 바자하니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이니 저는가 넉진하야 풋잠을 간간드니 어느덧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낮 시간 행위들을 간략하게 묘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정성 지극한 꿈을 임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셔라. 옷 같은 얼굴이 반나마 늙었어라 그러죠. 마음이 먹은 말씀 슬카짱 살자 하니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올리자 하니 눈물이 바라오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 그죠.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슬픔이죠.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메었는데 오된된 개성의 잠은 어찌 깨놓던가. 방정만은 다구름소리 개성이는 다구름소리 소의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로다 님이 어디 간거. 어와 헛된 일이로다 이 임이 어디 갔는고. 갑자기 깨말했죠. 그죠? 방정만은 그 다구름소리에 의해서 임을 본다는 것이 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꿈에서 나와 임을 보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존재 개성이죠. 그죠? 을려 하소연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다구름소리 개성이 방해하는 거죠. 어와 허사에는 임이 어디 간고. 결은 잃어 안창자를 열고 바라보니 이게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발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 날 전할 뿐이구나. 가엾은 그림자가 나를 쫓는 뿐이구나. 꿈속에서 임을 막고 꿈놈에서 깬 화자가 느끼는 쓸쓸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어여쁜 그림자 날 조차할 뿐이구나. 차라리 시어디어 나골이 되셔.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되어 인계신 창안이 반드시 비치리라. 인계신 창에 환히 비쳤으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을려 결심이고 감년은 각시들 다리야 다리야 가니와 구잔비가 되소서. 각신인 달보다는 차라리 구준비가 되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달보다는 구준비가 돼. 구잔비. 이게 낙오라고 구잔비는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삶을 그림을 전다는 매체죠. 매개체. 그래서 생각의 주체는 을려예요. 그죠? 지는 달을 의미하고 낙오는 이미 계신 거 멀리 잠깐 비추면 수동적 소극적이에요. 근데 구잔비는 생각의 주체가 감녀예요. 오랫동안 내리는 비 구잔비. 임의 옷을 적시면 오랫동안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능정적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이 작품의 작가는 여성이다. 정철이니까 틀렸죠. 이 작품은 두 여성 간의 대화식으로 구성된다. 맞죠? 낙월에서 알 수 있는 을려 태도는 수동적, 소극적. 맞죠? 이 작품은 순수한 우리말에서 사용한 문학성을 들었다. 맞고, 그 다음 이 작품에서 임의된 그림을 전달한 매개체 금방 나왔죠. 낙월하고 구잔비. 내용을 좀 정리해 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감려을려는 감려는 배곡길을 떠난 이유를 묻는 거죠. 이게 왜 궁궐을 떠나냐 이거죠. 을려의 답변은 자신이 임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 조물대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감염 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을려하소요. 이미 안부가 염려되고 산과 물가로 가서 애타게 기다리고 독수공의 여러분께서 교우님을 만나는 거죠. 별사에서는 죽어서 나골이 되어 나골보다는 차라리 구준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시험을 감려 을려 태를 바라보자 나골은 멀리서 바라보는 사라지는 존재지만 구잔비는 인물적심에 가까이 미쳐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나골은 을려의 생각이요. 달이 되어서 바라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고요. 그러나 구잔비는 가까이서 인과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들려는 을려는 또는 임은 누구인지 생각 을려아님은 각각 이별한 이성과 남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응가하고 있던 작가와 상황과 걸려볼 때 을려는 자기 자신을 임은 임금을 말하겠죠. 당연히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 효과 여인이 자신을 애틋하고 절절한 심정을 살수한 방식으로 인간의 표편적 사랑에 호소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음 작품을 가지고 큰민국과 비교해 보자. 그 정철의 뭡니까? 정철의 작품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만 발에 뒤어 별달을 맹글고자 화자가 이미 자신을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그죠? 고말리 탕전에 반드시 걸려 있어. 이게 별달 구체적인 대상 형성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고말리 탕전에 반드시 걸려 있어. 이미 어디 계신지 볼 수 있도록 고은이 계시건대 비춰야라. 이게 소극적 태도 송민것과 약간 비슷하죠. 그죠? 비춰 달이 되겠다는 거죠. 시즌 내용은요 사원부 6개 가지고 승리 이게 내 마음의 공통점 그 주제의신 3장 6부 이 공통점 사원부로 똑같다는 거고 3장 6부는 다르죠. 또 아래 작품은 뭡니까? 변현상에서 와실에 들어가는 잠이 와서 누워시랴 노왕사이죠. 그죠?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선을 하는 노래나 그래서 어디서 즐거운 참담한 심령이 더 고정되는 거고 종조에 바라보니 즐기나 농가로 흥없어서 들리나다. 참담 심정으로 해서 평소를 지닌 농가의 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정의 불안 한숨은 그칠 줄을 몰아낸다. 아까운 소변은 그래서 영렬게 이게 밭이나 쉽게 허당하는 이게 누앙사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고백과 이해에서 비롯된 감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안디막도는 선비 공평한 생활이고 송민국은 다르죠. 약간 충성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통동입니다. 고려가야죠. 총 13년으로 이루어졌고 분연체 형식 후령구 사용으로 고려교 형식 특징을 알 수 있고요. 고려시대 풍속이 나타나 있고 당대 생활선을 살피게 선들연 월령체라고 하죠. 달로 돼 있잖아요. 형식 고려가이고 화자와 정서와 작품의 형식적인 주목하여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려가요, 민어적, 송축적, 연가적 이것은 시험 볼 때 선지로 나오시는 걸 애원해야 돼요. 민어적, 송축적, 연가적, 분연체, 월연체 세시풍송 자연 남녀의 이별, 이별에 대한 송축과 연모 인과 화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일륜과 나머지 연의 정사 이질적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는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한다. 일련이 지금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에서 이미 결국 임금인 거죠. 영군가 인과 이별 이후에 슬픔에 잠긴 여인의 심정을 전합니다. 일련은 송축 내용, 나머지는 심정이 되네요. 민간에서 불리다 궁중음악으로 유입될 때 임금을 송축한 내용과 여음 및 후렴구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단일 작가의 일관된 작품이 아님을 추정해 여러 사람의 작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고전을 볼 때는 고전은 항상 현대어로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어의 단어처럼 우리가 고전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말을. 근데 여기 나오는 부모님만이라도 좀 우리가 어떤 얘기, 여기서 곤배란 말이 나오잖아요. 곤배란 말이 나오면 곤배의 받잡고는 그래서 곤배란 말이 뭔가 신령님께 뒷전에 혹은 또는 신령님 곤배란 말 쓰는 거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는 거. 신령님 쭉 봅시다. 덕이랑 곤배가 뭐라고요? 신령님 받치었고 복이랑 림배에 받잡고 그러죠. 림배에 받잡고 림배가 뭐예요? 임금 림배가 임금이란 거 림배에 받잡고 덕이란 신령에 바치고 덕은 신령에 바치고 복은 임금에 바칩니다. 덕이여 복이라 하날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은 이게서 나사라 이렇게 오죠. 나사라. 근데 뭔 말이야? 바치다 이 말이에요. 나사라 오소이다. 바치러 오십시오. 바치다 나사라. 이런 정도는 좀 외워야 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사라 현대에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치다는 말. 아우 통통다리 후렴구가 나오죠. 이건 의성어예요. 의성어. 의태가 아니라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금과 복을 기원한 아까 말했죠. 찬양과 송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임을 그리워하는 모입니다. 정월에는 음력으로 한 해 쳤다. 1월이죠. 정월에 날인물은 여기서 내린 뇌물, 날인물은 뇌물이죠. 아어저 녹저 하나인데 울고 녹고 하는구나. 어저 녹저 하는데 이건 하나인데고 어저는 뭡니까? 울고 녹고 하는데 울고 어저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이걸 좀 현대어로 알아야 돼요. 울고 누릿이란 말이 세상이에요. 세상 누릿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하 이제 여기서 좀그 그러니까 올고 녹고 하는데 이게 내린물은 올고도 녹고도 하는데 여기서 냇물하고 있죠. 올고도 녹고도 하는데 이제 화자죠. 몸은 홀로 살아가네. 이게 정월의 냇물은 놀고도 올고도 녹고도 하는데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대조. 이내 몸은 홀로 살아가네. 홀로 널셔라는 말 살아가네. 널셔 살아가네. 아우동동다리 우령구라 했죠. 일월령은 힘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홀로란 말이 있죠. 대조가 이런 거 네모나고 2월에는 보름에 2월 연등입니다. 연등에 그래서 2월은 보름에 으란 말이 계속 나와요. 감탄이죠. 높이 여기서 현이라는 말 켜다는 말이란 거 높이 현 여기는 높이현이라는 것은 고미한 인품을 지닌 임에 대한 비유입니다. 2월에 보름에 높이현 등불 같구나. 등불 임에 대한 고귀한 인품을 나타내는 거죠. 많이 빛을 지시셨다 그러니까 모습이시네. 등불 같거나 만사람 비추실 모습이네. 지시셨다. 그래서 예찬적 영탄적이라는 거죠. 뭔뭐이네 그러니까 예찬적 영탄적어죠. 아우동동다리. 그래서 1월은 서사구전은 인과 덕의 복을 기원하고요. 1월은 힘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함. 2월은 임에 빼어난 인물을 예찬하고 있죠. 지금 지금 3월 쭉 갈 건데 3월에는 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4월은 오지 않은 임을 그리워 원망하고 5월은 임의 장수를 기원하고 6월은 버린 처지에 따르는 거고 7월은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하고 8월은 임을 그리워하고 9월은 이미 계시지 않아 쓸쓸하고 10월은 임에게 버림받아 슬퍼하고 11월은 임과 떨어져 외롭고
12월의 인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슬픔을 말한다. 서물로 가봅니다. 서물나며 개야. 서물이 지나면 나며 지나며 서물이 지나며 핀 개한 피다는 말이죠. 서물을 지나며 핀 만춘이 봄산이죠. 봄산 달래꽃이요. 달래꽃이 달래꽃가 우리 달고지라고 하죠. 달고지가 진달래꽃이요. 이게 만춘 봄산 가득한 진달래꽃이요.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것은 달래꽃으로 비유했죠. 진달래꽃으로 임을 남들이 부러울 주시할 모습, 주시할 계속 나오죠. 주슬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디뎌 지저란 말이죠. 지녀셨구나. 지녀 나셨다.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 나셨네. 동동달이 3월령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한 거죠. 달의꽃을 배웠죠. 4월은 아니니저 4월 아니이저 오실셔 곧꼬리셔요. 여기서 곧꼬리란 말 깨꼬리죠. 깨꼬리세요. 오시는구나. 이게 깨꼬리는 다시 왔지만 어이타 무슨 타 어이타 녹사님은 여기서 임을 화자를 찾아오지 않은 것을 이게 깨꼬리는 다시 왔지만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잊고 계신지요. 깨꼬리세요. 어이타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깨꼬리는 다시 왔지만 임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녹사님은 통동달이 4월령 오지 않은 님을 그리하는가 원망. 왜 이렇게 오지를 않습니까? 깨꼬리도 오는데 왜 녹사님은 오지를 않았습니까? 5월은 5월 5일에 단오날이죠. 술인날 단오날 아침약은 단오날 먹는 임무초거나 이런 거죠.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이게 단오날 아침약은 주문이 천이죠. 천년을 길이 헬 장존하샬 길이 산다 말이죠.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 밥잡노이다 밭이옵니다. 아우동동다리. 그래서 5월에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예요. 천년이란 말이죠. 주문. 6월을 보름에 6월은 신라 때 유래한 거로 나쁜 일을 떨어버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머리를 감는 풍속. 아까 단호에 있었고 얘는 6월은 동쪽으로 부는 거죠. 6월 보름에 아우별에 벼랑의 별에는 버린 빛과 같구나. 발연빛에서 임에게 버려진 화자의 처지를 뭐라고 합니까? 빛에 비유죠. 버린 벗이다. 버린 빛과 같구나. 다오라. 돌아보실 일을 조금 쫓니노이다. 잠깐 쫓아갑니다. 아우동동다리. 6월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임을 따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후렴구의 역할은 연을 구분하고 구조적 통일감을 주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음악적 정치를 고조시킨다는 거. 이런 물은 선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7월이) 나옵니다. 7월 보름에 백중달은 승려들이 죄를 설하여 부처를 공양한 날이래요. 백중날을 이루는 말, 이르되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100가지 씨앗을 갖춰 놓았다 하여 유래된 백중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월이죠. 과일도 많죠. 7월이면 백종에 배하고 백종 채물 차려놓고 배여 채물 차려놓고 님을 한데 내어가져 함께 가고 싶네. 님과 함께 가고 싶네. 오늘 비옵니다. 아까 비삼노이다 그랬죠. 비옵니다. 오늘 비옵니다. 이게 백종 재물 차려놓고 인과 함께 가기 싶네. 인과 함께 가고 싶네. 인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이죠.
8월 보름에 가베가 가인날이죠. 가인날이지만 한가위죠. 한가위. 가베가 한가위잖아요. 그래서 8월 보름에 한가위 날이지만 님을 메이션욕은 님을 모시고 다니거든. 이게 8월에 보름에는 님을 모시고 다니거늘 님을 모시고 다니던 이미 함께했던 진정한 한가위라는 거죠. 오늘날 가이로구나. 그죠? 님을 모시고 다니거든 오늘이 가이로구나. 아우동동다리. 그죠? 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오늘 같은 한가위 날 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거죠. 그죠? 9월 달은 9월 9일에 중앙절이라고 해서 세시핑전화로 9월 9일은 남자들의 시를 짓고 가정에서 국화전을 만드는 거죠. 약이라고 먹는 황화고지 화가 누런 국화꽃이 황화고지의 안에 드니 누런 국화꽃 안에 드니 셰셔 가만하여라. 갈수록 아득하구나. 가만하여라. 셰셔를 추가집으로 가만하여라를 조용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 갈수록 초가집처럼 조용하구나 그 말이죠. 갈수록 아득하구나. 아우동동다리. 골련님이 계시하는 쓸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달로 합니다. 10월에는 점이연 봐라. 여기서 점여놓은 고로쇠 같구나. 우리 고로쇠 그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고로쇠 그 물도 먹잖아요. 점연 바락 같구나. 보리스 나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진 점여놓은 고로쇠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다니실 한 분이 없네. 지니실 한 분이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네. 꺾어 버린 후에는 임에게 버림을 받은 신세는 거죠. 꺾어 버리는 신세. 다니실 한 분이 없습니다. 아우동동다리. 임에게 버림받은 슬퍼함이죠. 11월에는 봉당자리에 11월 봉당자리에 아우 한삼 속젓삼이죠. 한삼 덮어 누워 살알 슬픔을 살아온저 사르고 있네. 슬픔을 사르고 있네. 고님 수시엄 떨어져. 고님이 떨어져 널셔 살아가네. 고님 떨어져서 혼자 지금 살아가네. 쓸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동다리 인가 떨어져 사는 외로움이죠. 그 다음 12월에는 분딘나무로 깎은 아나살 소반이라는 거죠. 소반 반이 이게 반이죠. 젓가락과 같네. 그냥 반이죠. 이게 소반에 분딘나무로 깎은 소반에 우리 소반이 뭐예요? 밥상이죠. 밥상에 젓가락 깎구나. 반이째 하오라. 인가와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와 처지. 젓가락 깎구나. 님의 앞에 가지런히 들어 올리노니 님의 앞에 가지런히 놓이니 손이 가재다 물어삼나이다. 손이 가재다 모읍니다. 이게 님의 앞에 가지런히 놓으니까 손님이 왔다가 가져다 모읍니다. 아우 동동다리. 이게 이웃인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면요. 인가의 화자를 비유한 시어가 나와요. 높이는 등불 같고 고미한 잎은 쏘이고 다래과가 도라지 꽃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고 별에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 그죠? 점이연 바라. 그 다음에 반 있죠? 젓가락 같구나. 응? 점이연 바라 아까 고르쇠 나무죠? 그래서 날인물 소재 등불 연등에 달가새 곳곳에 아참 수린날 빛 유두일 백종 가베 한가위죠. 황하 중앙절 바렛 한삼 저. 그래서 쭉 한번 젓가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의 인과 이별에는 여인의 애전의 정서가 당연히 담겨 있죠. 이 작품은 원령제 형식으로 이 서사 부분까지 해서 총 13개예요. 12개가 아니라 틀렸죠. 이 작품에서 하자의 인과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아니죠. 원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탓은 아니고. 이 작품이 연을 나누고 음악적 흥취를 고자하는 의성은 아우 동동다리. 하자철을 빗댄 별의 바람 저미연 바라시 발인 빛에 비하는 것 또 저미연 바라 그죠? 반이 있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작품과 자자의 비유를 한 거 발인벼 저면은 고로세 소반의 저 높이 겸 등불 진달 이건 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수린날 니들의 백종 가베 고려가에는 조선시대 궁정연화에서 연행된 음악을 비롯한 악각개범, 지용악과 악장가성이 실려있죠. 오늘날 접하는 고려관 대부분 민간에 구전되다가 궁정에 유입된 거로 분명히 좋은 창제 후에 기록되어 전승된 결과물이죠. 그래서 2년에서 13년까지는 애정을 나누고 있으며 그 주변에서 임의 부재리는 고독과 슬픔에 대한 거, 송축의 내용도 있다는 거. 고려가요 정승 과정에 궁중이 이때 연애에서 불려졌다가 이질성한 연애 의식에서 면모를 갖추기에 미녀에도 없었던 것을 덧붙여준 거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동궁과 비교하여 감상할 작품이 아닌 가시리 있고 얘도 고려가인데 인간의 이별이죠. 서정저 천연저 이생저 이별을 정한 간결한 한줄자인 시어로 정서를 진솔하게 펴고 이제 이 징절과 대평 성대 궁중이 멀어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봅시다. 가시리 있고 사문보죠. 가시리 있고 나는 가시리 있고 가시겠습니까? 음료를 맞추기 위한 여음이자 나는 버리고 가시내겠습니까? 나는 위중신과 대표상대 음료를 맞추기 위해 여인과 후련고라는 거 이게 1년이죠. 인과 이별 날려는 어디 살라하고 임없이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네니까 위중과 태평이 떠나는 임에 대한 안타까운 원망 잡사 도움하면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며 소원하면 아니올세라 위중과 태는 이별에 대한 체념이죠. 체념이 쇼련들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다 도셔 오셔서 나는 가시는다 돌아오셔서 화자의 소망이죠. 이중들과 태평성대 그래서 곧 돌아와 달라는 부탁과 기원을 나타내는 거죠. 두 작품에 대한 고려가의 이제 임에 대한 연전은 똑같죠. 몇 개의 연으로 나뉜 분야정식 취하고 있으면 가격에 후렴구가 있죠. 문학적 가치는 남녀간의 사랑 이별하는데 평민들의 풍부한 감정을 읽고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을 했다는 거. 동동영 시절 모방하여 담은 노래를 대단 됐죠. 네, 이생 규장전입니다. 이생 규장전 전기 하문 소설이면서 전기 소설이고 전기적, 나온관적, 비극적. 전체 작가 시점이 국민학대 개성이죠. 이 선생과 최애인의 사랑.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죠. 현실의 제도, 전명, 전쟁이나 운명, 대견한 인간 의지가 드러나고 죽은 여인과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기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시를 사유와 등장인물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생이라는 말은 엿본다는 건데 이 선생의 단장을 엿보다. 제목 이생유는 최여인의 사랑의 시작을 뜻하는 거죠. 이 선생과 최여인을 만나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담장 너머로 시를 주고받는 뒤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이 선생의 아버지로 인해 두 사람은 이별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별인데 일단 최여인의 부인이 최여인의 부모로부터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되고 최여인 부모의 도움으로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되고 혼곤적인 난으로 최여인의 죽음을 맞이하죠. 성도 극하게 다니는 이 선생은 이승기 선생의 가능성
공부를 가던 우연히 담나무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인을 보겠다. 최인 나오죠. 이 선생. 최인의 아름다운 매력된 이 선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나무로 보내고 이후 최인을 또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선생의 아버지가 나오죠. 이 선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되죠. 최인은 산신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인의 부모가 나오죠. 이 선생과 최인을 혼인시키라 하지만 이 선생 아버지는 이 선생은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두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선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승과 최인이 혼인을 하게 되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신춘년 혼건적인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선생만 살아나게 된다. 이 선생과 최인이 다시 환신이 되어서 제외하는 거죠. 한편 이성은 성편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인 무리를 만나 두 사람의 시련을 주는 요인이죠. 부모님이 살던 윗집을 찾아간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아에서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횡란치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지들 우글거리며 새들만 지저길 뿐이었다. 이게 폐허가 된 최인의 묘사. 이 선생의 어떻게 슬프고 참담한 것을 환기하는 거죠.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두각으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내릴 저문들어 앉아서 지난해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보니 왕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이 선생이 최인을 만나게 된 것 발단 부모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하게 되죠. 위기는 콩건쟁 나루 최인을 죽게 되고 이 선생이 최인을 환신과 제외하는 것 결말은 이성과 최인이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예, 한밤의 꿈을 뭐라고 하죠? 일장춘몽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최은인의 환생이 갖는 의미는 이 선생과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는 작가의 의도적 장치이고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람 부당한 현실엔 저항 의지도 드러납니다.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비현실적인 사건의 배경이죠.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먼저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선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하니까 여인은 이 선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과한 곧 사정 얘기다. 저는 보니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진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소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징은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난군께서 붉은 산골을 피어 담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났을 때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서에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100년회로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인정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군과 공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에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처절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하는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후회하지 않았지만 이 선생은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은 한스러운 거죠. 누가 산산적인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 각골통안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해골은 들판에 던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주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비운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힘든 빌에 즐거운 일 다음에 슬픈 일이 닥쳐온다면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정기용수죠.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난군과 저와는
삼즉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남군께서 지금도 3세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남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기쁘고 고마워서. 작품의 특징은 제일 먼저 역사적 사건을 반영, 홍건적 난, 또 구조의 반복, 주인공의 만남, 이별, 재해가 반복된다.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 주인공의 당대의 유교적 컨셉에 벗어나 사랑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본 뒤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해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이서생은 별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비랑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서생은 이로 인해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름 사이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결말 나오죠. 어느덧 몇 해가 지나는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했다. 결말 영원한 이별을 할 시기죠. 이게 작가의 개성과 사상에 잘 투여한 것 있고 변화의 폭이 넓고 소재 자체는 비현실적인 애정 문제고 사회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전개적 속죄는 제가 가인 이선생 영모가 준수하면 제가 원래 영모가 뛰어나죠. 원래 영웅들은 주인공들은 비현실적인 상황 재인이 환생하여 이서생과 인연을 갖는 것 한문 문어체 미사 요구를 사용하여 소설했다. 체인 이생을 자별하여 슬픔을 한시로 표현함.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으나 이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가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맥인 것, 둘레를 우리고 부부가 된 것, 환생하여 이승에 다시만 새 번이죠. 즐거움도 다가기는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 흔히 많다는 것을 이 선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이게 최연과 세 번의 가약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이성과 최연의 담장을 넣어 사랑하는 거, 또 두 번째는 부모 반대를 뛰어넘어 혼인을 한 거,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을 경계한 세 번째란 거. 저승기는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난군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제약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배워 시면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인간세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승과 전생의 경계가 뚜렷한 이승과 체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유가 되죠. 시베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이승의 술을 권하는 노래하는 장면이죠. 도둑때 밀려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당하니 원앙도 짝이었네. 이승과 체인이죠. 여기에 흩어져 내가 그 누가 묻어지리. 피투성이 그 유언은 하수연도 할 것 없네. 슬프다 이 내 몸은 무산승려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지네. 이로부터 착변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속자 막히는구나. 그래서 채연이 부른 노래는 홍건적의 진입으로 목숨을 잃고 남편과 이별했던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과 또다시 찾아온 이별에 대한 슬픔이 담겨있죠. 그래서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천국시대에 천하라 회왕이 잠시 낮잠을 잔 꿈속에서 무산의 여인을 만나 즐거운 둘이다 회왕이 다시 만나 간청하자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머물러 있것이 항상 볼 수 있을 거라 한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죠. 자신은 무산선녀와 달리 다시 만나러 올
도리가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시가 삽입된 건 정서정은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심야 상황에 대해 정설이 여운을 주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서사적 기등은 이전에 있던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암시하는 거죠. 사건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생사관, 작가는 이승과 정성의 질서에 따라 이서생과 최여인이 다시 이별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승에 다시 머물 수 있겠으나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만은 작가의 생사관이 드러나죠. 이서생과 최여인의 만남과 이별. 세 번째, 죽은 여인을 희생하여 환생하여 이서생과 못다한 사랑을 이루는 거죠. 이별,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으로 최인은 저승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성으로 등장하면 감정 밀도를 높이고 결말의 비극성을 보여줍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이 메어 거의 곡절을 이루지 못했다. 이 선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져고 돌아가신 부모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어놔 주시겠소.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는 예절로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여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강경에 맞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날 것이 어떻겠소. 금오시안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잠깐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했고 적극적으로 욕망을 긍정으로 인물하는 구현은 그 애민적 또 왕도 정치 사상이 나왔고 유교불교 도교 사상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여인은 대답다. 안그는 수명은 아직 남았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이서생과 이서인이 다시 이별한 이유는 무엇이죠? 저승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어서 운명의 법칙을 어기고 인간 세상에 계속 머물면 이서생이까지 죄가 미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서 미련을 갖는다면 저승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난군에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그곳에서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피바람을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난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서생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 해거를 거두어 부모분의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이서생은 악녀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야기 방식을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체인의 사랑에 감동한다. 이 작품의 행복한 결말을 통해서 전형을 보여준다? 아니죠. 이 작품에서 이순혁의 체인의 사랑은 2번의 시련을 겪는다? 아니죠. 3번이죠. 이 작품에 삽입된 시는 인물의 정서 효과 전달은 낭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 작품 내용 중 최연의 환신이라고 하죠. 환신이 나타나는 정규일서에 해당한다. 네, 내용 잠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이 있죠. 이서생의 부모가 문벌 차이를 이루어 혼인을 반대한 것. 결과는 이서생이 지방으로 가게 되어 최연과 이별하게 되어 두 번째 홍공전 나로 또 흩어집니다. 죄인이 홍공적에 죽임을 당하죠. 세 번째는 이승과 저승을 명부 법칙에 따라 최연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 이서생이 이별하고 나서 이승은 역시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이선생의 특징,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며 체인과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지방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인은 혼백과 사랑을 이별 후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는 것. 체인의 특징은 이선과 사랑을 이루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절기를 지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의지적 인물이다. 이선생을 통해서 저승을 들어갈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거죠. 작가가 이 작품에서 최연의 노래를 사입한 이유는 무엇이죠? 이 작가에서는 최연의 경험한 사건과 처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떠나야만 하는 슬픔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게 서사적인 전개와 단조를 탈피하는 기능하고 또 최연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이 작품의 전기적 요소, 죽은 최연의 환신으로 이 세상의 부인을 포함해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인물이 비현실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독자 흥미를 유발하고요. 제품의 주제를 더욱더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세계의 행포에 맞서는 인물들의 대응 영상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낸다는 거. 여기까지 전반적인 정리였습니다.